자, 안녕하세요. 문학교육론 첫 번째 비대면 강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이 환경이 그렇게 좀 녹록하진 않아요. 좀 강의 녹화가 늦어진 것도 뭐 그것하고 관련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음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최상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 어, 교재와 이 이제 음성 녹음 파일을 참고로 해서 책 교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보시다시피 수업은 이 PPT에 이제 제 음성을 더딥힌 것을 이제 동영상 파일로 변환을 해서 그렇게 탑재를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PPT를 보시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 이 부분이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는 이제 교재 내용을 뭐 간단히 좀 요약한 것이고요.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다시 좀 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뭐 동영상 강의의 좋은 점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언제든지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 장으로 또는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 이 강의가 탑재되면 2주까지는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체크가 되고 수업을 들은 걸로 들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아마 이제 접근을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좀 잘 수업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 1장 문학교육이란 무엇인가? 1장 자체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제목이 문학교육 원론인데, 그럼 즉 문학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루는 그 대상이 문학교육이죠. 그 문학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전체적으로 담겨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교재에서는 뭐 하나의 답을 정해진 답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러저러한 어떤 견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뭐 대학 수업이 다 그렇지만 어떤 정확한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또 논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요? 라는 식으로 결론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좀 재구성해 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듣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대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임용고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뒤면 다 교사가 되실 텐데, 교사가 되신 후에 사실 좀 매너리즘에 빠져요. 학교에 가면 사실 교사라는 게 뭐 주변에 교사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업보다는 그 행정 업무 처리 또는 학생 지도, 또는 학부모와의 상담, 또는 뭐 동료 교사와의 어떤 뭐 관계, 그런 쪽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해요. 수업을 못 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불만이 좀 있긴 하겠지만, 사실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 내용은 사실 교과서를 만드는 그 이제 출판사에서 거의 교사들에게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연구할 것도 없이 막말로 뭐 교과서에 쓰여 있는 그 교사용 교과서 또는 뭐 교사용 PPT 그런 걸 띄워주고, 교사용 PPT를 띄워주고 교사용 교과서 읽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도 뭐 성실하게만 한다면 사실 학생들에게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또 불만을 가진다고 해도 그게 뭐 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학생들끼리 좀 수군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제 뭐 행정 처리라든지 뭐 학생 지도 또는 뭐 상담, 동료 교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교사 생활의 어떤 그 핵심 부분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음, 우리가 이제 조금 문학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왜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단순히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식 전달을 넘어서 가지고 교사 스스로 이제 문학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의 체계와 어, 그 체계에 부합하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나은 문학 수업이 되고 그게 좀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고에도 안 나오고 현장에 나가서도 사실 그대로 쓰지 못할 그런 뭐 지식 또는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들이 또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뭐 교사의 길을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뭐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학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이제 생각을 해야지만이 즉 논의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는 어떤 기준으로 가르칠 것인가 뭐 등등 나머지 논의가 후속 논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도 문학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그 교재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이 이제 문학 교육이란 무엇인가이며 1절이 문학 교육 논의의 전제 그리고 2절이 문학을 보는 눈과 문학 교육론 3절이 이제 언어의 본질과 문학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1절에서 우리가 문학 교육의 논의의 전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이제 문학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문학 교육을 향상시키는 문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뭐 그런 교육 활동인데 이 문학 교육이 단순하진 않아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게 맞는 건지 뭐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다양한 문학적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시각도 있을 뿐더러 또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문학 교육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학 교육의 그 논의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현재 시대에 맞는 그리고 또 문학이라는 그 대상에 맞는 즉 현재 인정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불리는 것들 또 문학으로 인식되어지는 것들 그것에 맞는 문학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문학 교육 논의의 전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학을 보는 눈과 문학 교육론이 이제 두 번째 절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문학 교육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 중심의 문학관과 그에 따른 문학 교육, 그리고 속성 중심의 문학관과 그에 따른 문학 교육, 그리고 활동 중심의 문학관과 문학 교육이 있습니다. 네, 차례 부분 보시면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문학을 보는 관점을 뭐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문학교육의 논의의 전제 부분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교재 5페이지를 먼저 펴놓으시고 한번 강의를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학
문학교육의 현재성에서는 첫 번째 일상성이 나옵니다. 문학교육의 일상성. 자, 문학교육은 어디나 있다는 거죠. 도처에 있으며, 그리고 일상적이며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지만 자장가를 듣는 것, 뭐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 뭐 신문에 있는 뭐 기사들, 소설들. 지금은 신문 연재 소설이 뭐 없다시피 하지만 한 19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문에서는 그 소설을 연재를 꼭 했어요. 예. 사실 뭐 조정래의 한강이라든지 뭐 그런 소설들이 신문 연재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었고, 뭐 아시다시피 또 뭐 이광수라든지 염상섭 그런 게 근대 초기에 작가들도 사실 대부분 다 신문에 자기의 소설을 연재함으로써 그렇게 시작되었죠. 뭐 지금은 이제 뭐 신문에서 소설을 연재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신문의 어떤 기사들이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뭐 문학적으로 쓰여진 것도 있고, 뭐 그런 뭐 기사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신문에서 쓰여진 어떤 기사들을 읽는 것, 그 안에서 문학적인 특성을 뭐 인지하는 것도 뭐 문학 교육도 있고 문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하여튼 도처에 문학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일상적이며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문학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만이 문학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일상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문학 교육에서도 문학을 알고 행하는 능력이 발견될 수 있고 또 향상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학 교육을 도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 교육은 자연 발생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이고 임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죠. 뭐 민요라는 것을 예를 들자면 민요라는 것은 물론 뭐 민요도 자연 발생되었겠지만, 예. 자, 그러니까 민요를 배우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없지만 지금은 뭐 민요라는 개념이 잘 없긴 하나 그래도 여전히 구전되어 오는 뭐 가요들이 조금씩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 하긴 좀 뭐 하지만 뭐 줄넘기 놀이 할 때 여학생들, 지금 이제 우리 뭐 지금은 이제 뭐 386 세대, 뭐 586 세대네요. 그런 어떤 4, 50대 세대들이 어렸을 때 그 이제 줄넘기를 하면서 여학생들이 줄넘기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일종의 문학이죠. 일종의 구비문학인 거죠. 현대의 구비문학. 뭐 저는 사실 뭐 노래를 잘 모릅니다. 뭐 인스타에 검색하면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런 어쨌든 그런 문학들이 그런 민요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민요들을 배우는 것은 그게 뭐 우리가 계획을 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놀이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냥 놀다가, 그리고 이제 뭐 체계를 갖춘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놀이할 때마다 고무줄 놀이 할 때 그 노래 부르고 고무줄 놀이 끝나면 또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런 일상의 문학 교육이 우리 도처에 행해지고 있고, 그 일상의 문학 교육을 통해서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으나 좀 더 이전보다는 향상된 그런 문학 능력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뭐 문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가죠. 즉 다른 문학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학 교육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학 능력의 향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도처에 있는 비공식적인 문학 교육 역시 문학 교육을 할 수 있다. 문학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이겠죠. 예, 문학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겠죠. 문학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문학교육 원론이라는 것은 그런 일상에서의 문학교육을 다룰 수는 없죠. 물론 그것도 일부 다뤄지긴 하겠지만 그것은 모두 학교 교육의 장 안에서만 다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문학교육은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지죠. 물론 뭐 학원에서 교육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닐 것이고 뭐 글짓기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끼리 소모임을 이루어 가지고 뭐 글짓기 문학 시나리오를 쓴다 뭐 그런 것도 문학 교육일 수 있겠으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일 수는 있겠으나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특수한 목적 또는 의도를 가진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문학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죠. 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문학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집약적으로 산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약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적 효과라는 것은 당연히 교실 속의 문학 교육, 학교 문학 교육이 더 의도적, 계획적이기 때문에 더 효율이 높죠.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적 논의, 즉 문학 교육의 논의는 학교라는 상황을 교실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문학 교육이 학교에서 다뤄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도 교실이란 공간 안에서 다뤄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자장가를 듣는다든지 뭐 할머니 옛날 얘기를 듣는다든지 고무줄 하면서 뭐 전래 민요는 아니고 뭐 그 구전 민요 비스무리한 거를 부른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지금 학교 안에서 다루지 않는 이상 수업 대상으로 교육 대상으로는 삼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일상 속의 문학 교육이 교육의 장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 될 거니까 그런 문학 내용만을 다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이 교실, 뭐 학교, 뭐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학교에서 교육이 끝나지 않는 것, 즉 문학 활동 또는 문학 교육이 생활 속에서까지 어, 번져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문학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이죠. 독서 교육의 목표가 평생 독자를 키우는 것이 독서 교육의 거시적 목표이고 장문 교육의 거시적 목표가 평생 필자로서 즉 사회에서도 필요한 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요구한다고 봤을 때 문학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학교에서 받은 문학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저마다의 어떤 문학 교육의 원리 뭐 그런 것들을 생활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뭐 인간다움을 성취하도록 한다. 그것이 우리의 즉 문학교육의 이상이라고 7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학교 교육에서 문학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문학 교육은 끝나지만 그 학교 교육을 바탕으로 개인이 어떤 평생 문학을 능동적으로 또는 뭐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문학 교육의 뭐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교육의 현재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문학 교육은 어디서나 다 있지만 도처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학교에서의 문학 교육이다. 왜 그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기 문학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것이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수용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문학 교육의 어떤 그 목표 또는 기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문학 교육의 현재성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넘어가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생활 교육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듯이 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받은 문학 교육의 본질과 방법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삶을 영위하면서 문학 교육적 원리를 생활화하고 극대화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성취한다. 아까 말했네요. 7페이지 첫째 문단이고요. 그래서 문학 교육의 성과가 실생활로 확산되어서 개인과 사회까지 증대 또는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넘어가고요. 그러면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문학 교육의 원론적 시각이라는 건데, 즉 문학 교육 원론이 뭐냐? 그러니까 원론이 뭐냐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각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근본이 되는 이론으로서의 원론이 있고, 문학의 본질의 기반을 둔 원론, 그리고 포괄적 시각의 원론, 이것들이 이제 문학 교육 원론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자, 문학 교육의 원론적 시각은 첫 번째 이제 근본이 되는 이론으로서의 원론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문학 교육의 상황은 뭐 학교급, 뭐 초중고, 대학 마찬가지, 그리고 교수 학습의 형태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아니 뭐 범주화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성을 그냥 다양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다양성을 어떻게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즉 다양하고 복잡한 문학적 현상을 일관되게 적용할 그러한 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학교육 원론은 문학교육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원리로서 근본이 되는 이론. 즉 문학교육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것은 다 다르죠.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교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죠. 같은 학년이라도 어떤 뭐 학생들의 지역에 따라 또는 학생들의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문학 교육의 설계는 다르게 될 수 있겠죠. 같은 작품을 가르치더라도 심화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고 조금 원론적인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단계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겠고,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를 위해서 최초 제시했던 학습 목표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성취할 수 있겠고, 또는 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만 되면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태를 모두 다 다양하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형태를 다 포괄하면서 근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살피는 것이 이제 문학교육 원론의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원론은 근본이 되는 이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론은 이제 낱낱의 실상을 논리적으로 일반한 체계를 의미하는데, 이제 참 천태만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의 복합적인 국면을
그것을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그런 식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그 문학 교육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성립시키고 그리고 이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현상을 성립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핵심적인 또는 일반적인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이 이제 근본이 되는 이론으로서의 원론인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문학 교육의 원론적 시각이라는 것은 즉 뭐냐 어떤 다양한 문학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아니면 다양한 현상의 근본이 되는 어떠한 원리, 개념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문학 교육의 원론적 시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학의 본질에 기반을 둔 원론이다. 자, 교육을 실제로 행할 때 규정하는 조건이 매우 많죠. 첫 번째 보면 그리고 문학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학교급에 따라 가지고 교육을 구체화하는 구상이 다를 수 있고 뭐 교육 대상, 교육 목적, 교육 방법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로 행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 교육은 굉장히 많은 어떤 요인과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조건 또는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수 없으나 고려를 해야 되겠으나 어떻게 핵심은 문학의 본질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예. 즉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에 그리고 다양한 현상보다는 항존적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설명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한 원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둔다고 하자면 문학 교육은 문학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문학 말고도 뭐 다양한 것들이 그 문학 교육을 실현하는 어떤 조건이 되겠죠. 문학 말고도 학생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뭐 수준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뭐 교사의 뭐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문학 교육에 포함되는 그러한 요소이긴 하나 그러한 것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문학이라는 우리가 문학을 교육하기 때문에 문학의 본질에 기반을 둔 원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문학의 본질이 뭐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죠. 사실 뭐 본질이 있냐 없냐 뭐 하는 뭐 어떤 뭐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질이 있다면 본질이 뭐며 없다면 뭐 문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학의 본질이 없다면 보통 본질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이 변하지 않는 본질은 없겠으나 이 현대 시대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뭐 문학적 본질 정도는 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우리가 탐구를 하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문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뭐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문학이라는 것들. 뭐 더군다나 학생들이 뭐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문학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물론 뭐 배우긴 하겠으나 사실 인식은 하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인식은 해야겠죠. 배우는 사람이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뭐 그냥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현상만 존재하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대상을 뜬구름 잡듯이 공부하고
또는 뜬그럽 잡듯이 가르치고 뭐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문학 교육의 이제 원론적 시각에서 마지막 포괄적 시간의 원론이다. 즉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문학을 가르친다. 그 문학 교육이 아닙니다. 문학 교육은 또 다른 사실 의미예요. 가시하고 방석을 합쳐서 뭐 가시로 만든 방석이 가시 방석은 아니잖아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되면서 또 제3의 의미를 파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문학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것 그리고 문학을 이루는 근본적인 도구인 언어 그리고 또 언어라는 것은 결국 사고의 문제이고 또 사고의 문제는 결국 인간만이 뭐 할 수 있는 뭐 물론 뭐 언어에 기반한 사고는 인간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사고의 문제 사고의 문제를 또 인간의 문제와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교육이라는 그런 요인 네 가지 요인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앞에 그 문학의 본질에 기반을 둔 원론과 좀 상반되는 서로 좀 모순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문학 교육은 문학의 본질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에는 여러 가지 교육의 요소를 교육의 내용을 좌우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나 문학 교육은 문학의 본질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문학의 본질이 뭐냐? 그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로 이루어진 그리고 인간의 삶과 사고에 기반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네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을 중심 본질로 하되 그 네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내야 하는 것이 이 문학 교육의 포괄적 시각으로서의 원론이라는 거죠. 즉, 네 요인들이 좀 총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 문학 교육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학을 가르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문학과 교육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은데 언어와 인간이라는 요소까지 포함해서 좀 더 이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교육 원론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교육은 문학의 본질을 넘어서서 언어, 인간, 교육의 문제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독특하고 뭐 유별난 관점, 뭐 그런 것들은 좀 차단을 하고 그래서 네 가지 요소 어느 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모두의 총체적 조화 속에서 추구되는 것이 문학교육이죠. 문학교육이 이 언어 인간 교육의 문제와 동떨어져서 진행된다면 이 문학교육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문학의 본질을 기반으로 하되 이 언어 인간 교육의 문제와 동떨어져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또는 뭐 연력학 제1법칙 등의 수학이나 물리교육과 문학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자면 모르겠습니다. 뭐 수학교육계나 물리교육계가 과학교육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문학교육은 언어와 인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뭐 그러한 교육이다.
뭐 우리 수학 교육 하는 사람들도 뭐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 물리 교육도 뭐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 관련성의 정도가 문학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우리는 인간의 삶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겠죠. 연력학 제일법칙도 뭐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을 그 속에 인간이 있지는 않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안에 연력학 제1법칙 안에 인간이 있지는 않죠. 그런데 문학은 그 안에 인간이 있죠.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로서 사실 뭐 표현되긴 하지만 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 라는 게 사실 뭐 그 언어라고 봐야 될지 기호라고 봐야 될지 뭐 언어도 기호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다른 뭐 이런 수학 교육 등을 뭐 비하하고자 한 게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라든지 또는 뭐 에너지는 이동만 할 뿐 뭐 서로 뭐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연력학 제1법칙이 아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뭐 서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냥 이동만 할 뿐이다.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되고 빛 에너지가 뭐 저기 뭐 이동 에너지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지. 하여튼 그것에 인간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죠. 또 하나의 뭐 어떤 그 자연과학적 법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와 인간의 문제가 다뤄지지는 않는다. 아니 다뤄진다 하더라도 이제 문학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뤄지겠죠. 뭐 피타고라스의 종리가 뭐 수학과 관련성이라든지 연력학 제1법칙을 뭐 인간들이 뭐 어떻게 위배하는가라든지 위배하는 게 아니라 뭐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옛날에 뭐 저기 연구기관이라는 말 아시죠? 연구기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계속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뭐 기관들 즉 이제 그러한 그 기계들을 쉽게 말해서 옛날에서 이제 만들어내려 했으나 뭐 연력학 제1법칙의 수립으로 그게 다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뭐 인간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문학처럼 직접 인간의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길게 좀 말씀드렸으나 뭐 요약하자면 결국 그거죠. 다른 과목 다른 어떤 그거 말고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다른 교육 내용과는 다르게 문학은 이 문학의 본질을 기반으로 하되 언어, 인간, 이 교육의 내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학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문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특히 언어, 인간은 그것이 문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뭐 교육이야 뭐 무슨 교육이든 다 다루어야겠지만 문학 교육이니까 당연히 다루어야 되는 건데 언어, 인간도 교육의 문학 교육의 장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1장 1절에 이어서 1장 2절의 내용을 한번 미리 리뷰해 보겠습니다. 2장은 이제 문학을 보는 눈과 문학 교육론인데, 자, 쉽게 말해서 문학이 뭐냐 라는 것이 문학을 보는 눈이죠. 즉 문학의 관점.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이 많다고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듯이 문학을 보는 시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점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한결같지도 않고 여러 사람의 견해가 섞여 있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학 전체를 사실 뭐 다 포괄하는 그런 견해도 그렇게 뭐 잘 드러나 있지 않고 아무래도 뭐 책이라는 것이 사실 개인의 어떤
견해를 밝히는 거죠. 이 뭐 문학교육 원론이라는 이 책도 사실 어떤 이 사람의 견해고, 이 저자들의 견해고, 대학 교재들을 보면 뭐 원론, 뭐 개론 그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보자면 뭐 중립적으로 세상의 중요한 모든 견해들 이론들을 다 소개해야 될 것 같으나 뭐 어떤 내용을 소개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다 이제 그 저자들의 판단과 문학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 문학을 보는 것도 특정 어떤 판단, 특정 견해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설명하려는 그러한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제 문학을 완전히 다 드러내 보이는 일은 어렵고, 문학이라는 것이 그만큼 복잡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도 뭐 대학 이상의 교육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요. 아이고 복잡해요. 뭐 괜찮아요. 예, 설명만 잘 된다면.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 교육은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문학적 견해 그런 것들을 여러 문학적 견해들을 포괄해서 다시 재범주화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문학을 보는 눈, 즉 문학을 어떻게 보는가가 이 문학교육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문학의 본질을 바로 문학교육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교육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보는 시각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러한 설명이 기대고 있는 관점을 이제 미리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10페이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는 총 3개의 문학관과 그에 해당하는 문학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방식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음 강의 때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실체 중심의 문학관과 문학교육, 뭐 속성 중심, 활동 중심 똑같은 구조의 어구가 1번, 2번, 3번 제목이죠. 셋 다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다만 설명 대상이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1번 실체 중심의 문학관과 문학교육은 뭐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럼 실체 중심의 문학관이 뭐냐? 10페이지 보시면 실체 중심의 설명 방식이라고 이제 소제목이 나와 있고, 11페이지에 실체 중심 문학관의 효용과 한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학관에 대한 설명은 뭐 실체 중심은 좀 단순하기 때문에 문학관에 대한 설명은 짧고, 한계는 많은 건지 한계에 대한 설명은 꽤 길죠. 반면 뭐 뒤에 속성 중심 14페이지에 속성 중심의 문학관을 보면 뭐 속성 중심의 설명은 조금 길고 한계도 많고요. 활동도 뭐 상대적으로 뭐 실체 중심 문학관의 설명보다는 좀 기네요. 뭐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다는 것은 뭔가 좀 설명할 내용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2절에 1, 2, 3번 즉 실체 중심, 속성 중심, 활동 중심 문학관은 뭐 이 문학관이 사실 뭐 모든 문학관을 다 포괄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현재 그 국어 문학 교육에 있는 그래서 행해지는 어떤 다양한 문학 교육 방법을 토대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문학 교육 방법을 토대로 이런 문학관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런 문학 교육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문학관이 있고 문학 교육이 있었다라고도 말 설명이 되지만, 문학 교육이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문학 교육은 이런 문학관을 가지고 있는구나.
라고 사실 설명하는 게 더 맞거든요. 우리가 사실 해방 전국에서 문학을 가르쳤을 때 그 뭐 특정 문학가는 기반으로 물론 추상적으로 어렴풋이나마 당시의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말로 설명을 하진 않았겠으나 특정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실체 중심으로 하진 않았겠지. 그죠? 그냥 그 문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문학 교육을 그 어렴풋이 추상적으로 그 뭐 교과서 제작자들이 생각했던 그 문학 교육관을 특정 내용과 방법으로 이제 현실화 시켰겠죠. 그것이 이제 교과서고 문학 교육의 어떤 중요한 교재인데 그 교재를 통해 볼 때 이제 나중에 우리 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그 선배들 또는 뭐 각종 교수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문학 이런 문학 교육은 이러한 문학관에 기반을 한 거구나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했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문학을 보는 관점의 수립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관점들을 뭐 포괄적으로 보되 나름대로 이 세 가지 관점의 위계 그러니까 뭐가 제일 위에 놓여야 되고 어떤 것이 뭐 그 다음이고 어떤 것은 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더하다 그런 위계적 시각과 또는 통합적 시각 즉 일상적인 언어 활동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뭐 그런 통합적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 뭐,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네요. 이번 주 한 목요일까지 제가, 2시간 분의 두 타임에 해당하는 분량의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수업의 내용이 아마 이 문학을 보는 눈과 문학 교육론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거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이 녹화를 하다 보니까 대면만 하다가 비대면을 좀 오랜만에 해서 거의 한 1년 넘었죠 벌써.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버버하고 어색하고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조금 말이라든지 정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되었으면 되기를 되었으면 아니지 제가 할 거니까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런 강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게 사람을 앞에 놓고 하지 않는 수업은 언제 해도 어색합니다. 물론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첫 시간에 봤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모습을 나름대로 뭐 모니터 앞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하긴 하나 잘 되진 않죠. 네,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데 네 헛소리는 그만 집어넣고 다음 차시 강의에는 이 문학을 보는 눈과 문학 교육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좀 강의가 늦게 올라와서 죄송스럽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잘못한 거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